오빠가 풀어주니까 러시아 역사가 어렵지 않네. 지난 시간에 알렉산드르 2세 개혁 덕분에 러시아가 평등한 사회로 나아간 건 좋았어. 그런데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아버린 게 너무 아까운 것 같아. 러시아가 얻은 땅은 없는 거야. 그리고 알렉산드르 2세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해. 맞아요.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린 것은 너무 아쉽죠. 러시아도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거예요.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땅을 판 것만은 아니에요. 더 넓은 영토를 얻었어요. 특히 아시아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어요. 1858년에 청나라와 아이훈 조약을 체결하고 아무르강 유역을 획득해요. 그리고 아편 전쟁 후 1860년에는 베이징 조약으로 우수리 지역을 획득하죠. 이 지역이 현재 우리가 연해주라고 부르는 지역이에요. 러시아는 1860년에 이곳에 블라디보스톡을 건설해요. 동방을 지배하라 라는 뜻이에요. 뾰트르 대제가 발트해를 얻고 예카테리나 2세가 흑해를 얻었다면 알렉산드르 2세는 태평양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러시아는 세계의 부동항이 생긴 겁니다. 1875년에는 일본과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어 사할린 남반과 꾸릴 열도를 교환해요. 즉 사할린 섬 전체는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고 꾸릴 열도 18개는 일본이 넘겨받아요. 알렉산드르 2세 당시 중앙아시아에서는 3개의 칸국이 존재했어요. 코칸트 칸국, 부하락 칸국, 히박 칸국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정주민이고 일부는 키르키즈인, 뚜르크멘인, 우즈벡인들이 구성하고 있었죠. 이들은 중앙아시아에 자리 잡은 강한 유목민족으로서 오랫동안 러시아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이들은 러시아의 영향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여 1868년 부하락 한국의 일부는 러시아로 병합되고 1873년에는 히박 한국도 같은 운명을 당해요. 그 옛날 실크로드 문명을 건설했던 초원의 민족들은 러시아가 볼 때 미개한 유목민족으로 전락했어요.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를 차지하면서 그곳에 서양 문화의 빛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러시아는 야만의 세계에 문명을 선사한 것이 알렉산드르 2세 통치의 영광스러운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을 미개국에서 문명국으로 바꾸고 산업을 일으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예요. 눈을 러시아 서남쪽인 카프카스로 돌려볼까요? 카프카스에서는 알렉산드르 2세 통치 동안 평화가 이루어져요. 카프카스는 원래 정교도들의 땅이었는데 이슬람이 강성해지면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옵니다. 알렉산드르 2세 때 카프카스 산악지대에 이슬람인들이 쫓겨나고 남은 사람들은 러시아에 복종하게 돼요. 자, 이제 러시아의 숙적 터키 차례입니다. 러시아는 1855년 크림 전쟁에서 패배하고 1856년 파리 강화 회의에서 항복하였지만 핍박당하는 슬라브 정교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터키는 발칸반도의 세르비아인과 불가리아인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했거든요. 터키에 대항한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봉기에 이어 1875년 불가리아에서도 대대적인 봉기가 일어나요. 터키인들에 의해 슬라브인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은 러시아인들의 슬라브 민족주의를 자극했어요. 발칸반도를 돕기 위한 기부금 모금이 시작되고 의용군이 조직되어 발칸반도로 파병되어 터키의 탄압이 지속되자 알렉산드르 2세는 1877년 4월 12일 터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합니다. 터키에 강한 저항이 있었지만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을 입으며 마침내 이스탄불까지 접근합니다. 터키 술탄은 강화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1878년 러시아와 터키 사이에 산스테파노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의 결과로 터키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루마니아의 독립을 인정해요. 불가리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는 별도의 불가리아 공국을 형성하는 데 동의하고요.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에서는 개혁을 실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서구 열강들의 큰 반발을 사요. 자칫하면 러시아는 유럽 열강들과 대전을 치르게 될지 몰라요. 결국 1878년 베를린 회의가 열려 산스테파노 조약이 대폭 축소됩니다. 어쨌든 이로써
알렉산드르 2세는 해방왕이라는 칭호를 얻어요. 농노를 해방시켰고 발칸반도 슬라브인들을 터키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이에요. 발칸반도에 대한 터키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통치권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 넘어갑니다. 발칸반도는 또 다른 복잡한 민족 대립 양상으로 흐르고 이는 훗날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이 돼요. 이렇게 정복전쟁을 통해서 외부와의 투쟁에 힘쓰는 동안은 러시아 국민들의 주의를 밖으로 돌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자 내부 문제들이 꿈틀대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결국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러시아 고위 인사에 대한 테러가 감행되고요. 더 나아가 알렉산드르 2세의 생명을 노리는 음모도 이어져요. 거리에서 알렉산드르 2세에게 총격을 가하였고 그가 탄 열차가 지나가는 철로를 폭파하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겨울궁전 내부에 폭발물을 설치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구체제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알렉산드르 2세는 수차례 암살 위기를 넘겨야 했어요.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는 알렉산드르 2세를 위해 특수 방탄마차를 제작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드르 2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어요. 1881년 3월 13일 알렉산드르 2세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의회제도 마련을 위한 회의 참석차 겨울궁전으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인민의 의지당 당원들이 알렉산드르 2세에 대한 폭탄 테러를 감행해요. 첫 번째 폭탄이 터졌을 때 시종들은 죽거나 치명상을 입었지만 방탄마차 안에 타고 있던 황제는 온전했어요. 황제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밖으로 나오자 살아남은 시종들은 급히 황제를 겨울궁전으로 피신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황제는 사상자들이 모두 처리되는 것을 보고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두 번째 폭탄이 터져요. 황제는 많은 피를 흘렸고 겨울궁전으로 옮겼으나 곧 사망합니다. 인민의 의지 당원들이 황제를 죽이는데 성공하였지만 혁명은 성공하지 못해요. 인민들은 인민주의자들의 만행에 분개했어요. 인민의 의지당 당원들은 거의 다 체포되어 총사령 당하거나 시베리아 유형에 보내집니다. 그리고 피폭 당일 제위를 계승한 알렉산드르 3세는 개혁을 포기하고 전제주의 강화로 돌아섭니다.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정치를 택한 것이죠. 러시아 개혁을 수행한 해방왕 알렉산드르 2세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어요. 알렉산드르 2세는 러시아 인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고 결과적으로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게 했어요. 그 명예는 대개혁가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어요. 뾰트르 대제의 개혁이 러시아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예카테리나 2세는 전제 계몽주의라는 절충적 서구화를 달성했다면 알렉산드르 2세는 뾰트르 대제와 예카테리나 2세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해체하여 인민이 평등한 행복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전 러시아적인 변화를 추구했던 거예요. 알렉산드르 2세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흐름이었기에 그는 이에 부응하여 해방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위 기간 동안 알렉산드르 2세는 안팎으로 공격을 받았어요. 안으로는 드보랴닌의 개혁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밖으로는 급진적 변화를 추구했던 인민주의자들의 공격으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어요. 미국의 링컨도 1865년 포드 흑장에서 저격당하여 그의 개혁 정치도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미국의 두 개혁가는 모두 암살이라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두 지도자의 개혁은 두 나라를 더 이상 과거로 되돌릴 수 없게 하는 대변혁이었어요. 러시아와 미국은 그 해방의 기초 위에서 사회가 평등해지고 경제는 발전하고 영토도 확장된 것이죠. 다만 러시아는 알렉산드르 2세의 죽음 이후 반동 정치로 나아가면서 시민 주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이탈하게 되고 결국 1917년 시민혁명과 공산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서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빠가 들려주는 러시아사에서 이것을 첫 번째 주제로 정한 이유는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이 성공하였으면 어떠했을까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어요.
이러한 역사를 거울 삼아 우리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